경북 동창리 발사장 발사대에 장거리 로켓을 장착하고 있는 북한이 이틀 만에 로켓 장착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3단계 로켓의 2단 추진체까지 발사대 장착이 끝났으며 3단 추진체 장착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 주입 등 로켓 발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발사 예고 첫날인 오늘 10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의 미세 조정을 계속할 것이며 수출 안정화 및 내수 소비 확대에도 최우선을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시대 첫 해인 내년도 경제정책의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이달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예정된 전인대에서 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이 부회장 승진을 비롯해 사장 승진 7명 등 모두 17명 규모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성공적 대외 활동을 인정받은 가운데 경영의 보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승진된 것이지 경영권 승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오위즈가 미국의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와 지분 관계까지 정리할 것이란 소식에 하한가로 밀렸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도 하한가, 네오위즈 인터넷도 급락 중입니다. 앞서 일렉트로닉 아츠는 네오위즈와 피파 온라인 2 서비스를 내년 3월부로 종료한다고 얘기한 데 이어 지분까지 처분하면서 전략적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눈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오비일학적인 해석일지 몰라도 일단 눈이 오고 나면서부터 주식시장이 오늘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1930선대 이틀째 숨을 고르고 끝나려나 했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현재 1,500억 이상이나 유입되면서 이 같은 물량이 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네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주가가 145만 원을 뛰어넘으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코스닥에서 500선 탈환과 동시에 IT 부품주가 한번 시세를 강하게 냈는데요. 이제는 삼성전자마저 꿈틀하고 있으니 IT주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180도 나오면서요. 오늘 코스닥은 500선 아래로 다시금 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만 좋은 건 아니네요. 중국 상종합지수가 시진핑 총서기 발언 이후에 3% 넘는 급반등 나오면서 2,000포인트를 되찾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흐름부터 들여다보죠. 네, 코스피는 현재 1945선이고요. 조금 전에는 1949까지 갔었습니다. 국가지자체 중심의 물량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2,800개약 정도 나오면서 오늘 프로그램 힘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프로그램의 힘은 삼성전자를 통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많진 않지만 5거래 만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죠. 네,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팝니다. 어제와는 180도 다른 수급이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만이 들어오는 가운데 1.3%가량 지금 낙폭이 제법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496선. 오히려 출발할 때는 코스닥이 플러스였는데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죠. 자, 역시 오늘 소폭 상승 출발을 하는 듯 했었는데 지금 쭉쭉쭉 밀리면서 주식시장 호조에 원달러 환율은 2원 가까이나 하락한 1,081원 70전까지 다시금 아래쪽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는요 3%도 넘게 오르네요. 2034.5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장도 우리장도 일단 코스피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날인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다기보다 원자재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훨씬 좋았죠? 슬슬 이제 원자재 투자에 나서도 좋을까요? 12월 달은 전강 후약 흐름을 최 팀장님은 보고 계십니다. 연말 코스피가 1900포인트 이하의 흐름을 보인다면 저가 매수 나서야 하는 것인지 12월 전체 월간 전략까지 세워드립니다. 이슈인 시간은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멘텀 없고 거래는 급감하는 시장. 종목별로 대응이 더 필요할까요? 삼성전자만 가고 있습니다. 포트의 IT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신 대표님만의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도 체크하겠습니다.
네, 테마 톡톡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체크합니다. 게임주와 타이어 그리고 IT 부품주인데요. 테마주가 오늘 급락합니다. 게임주가요. 떨어지는 칼날이라면 빠른 매도만이 살 길인지, 타이어주가 요즘 흐름이 좋은데 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사도 늦지 않은 종목은 없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IT 부품주 쪽에 무더기 신고가가 잡히고 있어요. 탑픽 IT 부품주 하나 공개 받아볼게요. 일주일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립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이 주목하는 CTC 바이오 오늘 들어볼 텐데 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임박이라는 재료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대신증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지식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프로그램 매수가 삼성전자의 또 상승을 이끌고 이것이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투자 주체들은 관망세지만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외교적 장세가 전개되고 있고, 중국의 중앙 경제 공작회의로 인해서 그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실적 반등하는 점도 약간의 추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교적 장세 프로그램의 힘도 있고 오늘 중국장에 같이 뜨면서 우리도 좀 수혜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상승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 언제나 자산 투자 개념에서 이렇게 넓은 의미의 투자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지난달만 보면 주식이나 채권 투자보다는 원자재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더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원자재 투자 나서도 좋을지요? 네, 일단 11월에는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보다는 이제 금속, 니켈이라든지 아이언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11월부터 그 상승한 시작이 이제 12월, 1월 쭉 가는 이제 흐름이냐 부분에서는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잠깐에 매수할 기회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연말 연초에 이제 그 상승이 약간 둔화될 때 그때 좀 금속 관련주 ETF가 됐든 금속 관련 기업이 됐든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국에는 재정절벽 방지 협상이 연말까지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1월 달에 그 방지 협상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있을 이제 BOJ라든지 FRB 이런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부양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제 그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비금속 ETF라든지 원자재 ETF 관련 주식 관련 펀드 되겠고요. 이런 쪽에서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12월 전체적으로는 그 밖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최지식 팀장님은 12월 달에 전강 후약, 12월 연말로 갈수록 주식시장이 힘이 없어진다라고 예측하고 계시다고요? 네, 일단 11월에는 전야 후강의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네. 11월 후반부의 강세 부분을 이제 연장선이 되어서 12월 전반부까지는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요인은 월 초 경제지표 효과라든지 중앙은행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중반에 넘어가서부터는 기본이 되고 있는 재정절벽 방지 협상이 타협을 볼 시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겠고 그러면서 우려가 다시 무력화되고 또 실망감이 터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14일 날 정식으로 종료를 하지만 의회가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해서 21일까지 타협을 모색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양당의 그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지지 기반을 볼 때 합의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딱 깨끗하게 넘어가기 힘들 것 같고 또 중후반부터는 약세가 예상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순환매와 차익실현 전략을 병행을 하고 적절한 차익실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부에서는 1900에서 이해가 되겠는데 이때에서는 좋은 자산, 좋은 주식 이런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를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컨셉입니다.
11월 달 이제 말 들면서 쭉 해서 지금 1940까지 갔는데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다시 꺾였다가 본격적으로 내년 1월 달부터 좀 다시 좋아지는 그림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초반입니다. 아까 11월 전반부에는 순환매와 차익 실현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쪽을 좀 팔고 어떤 쪽은 좀 들고 가도 좋은지 IT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들고 가도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전반부에서 지수가 뭐 크게 급등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업종별 이렇게 순환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유명한 것 중에서는 IT 섹터가 되는데 IT 섹터에서도 뭐 반도체, LCD, 뭐 스마트 기기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뭐 IT 소비재 중에서는 뭐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쪽에 더 초점을 더 두고 있고요. 그러나 기타 소비재에서는 필수 소비재 쪽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좀 지수가 많이 올라서 이제 시차는 소외가 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요. 이쪽에서 순환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주식은 적절한 환매도 적절한 상금화 전략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짧게 뭐 순환매 돌아갈 때 뭐 일부 차익 실현하고 또 일부는 또 좀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12월 말에 본격적으로 그때 타이밍을 기다려서 내년 초에 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12월 말쯤 만약 코스피가 1900선 부근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어떤 쪽을 좀 사보면 좋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고자 넘어갈 게 연말 연초 정도가 약간 불안정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12월 21일까지 이제 재정적 협상이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날 오바마 취임 전후로 이제 재정적 협상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백기에서는 약간의 불안정한 흐름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급등을 시작한다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1분기 이제 그 대정 결별 협상이 타결되고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정책이 강화될 때 가장 수혜되는 부분을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일단은 두 가지 있는데요. IT 그리고 필수소비재 실적 호전주 흐름 축하고 두 번째 부류에서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 섹터들입니다. 이쪽은 소재 산업재, 증권을 비롯한 금융 섹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약재가 소멸되고 유동성이 보강이 될 때 그 낙폭과대 애들이 강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증권주가 많이 그랬었는데, 하나 그래드 같은 경우는 짧으면 1개월, 길면 2개월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 달 딱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가 바뀌었다고 시장에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1분기 정도 악재가 소멸되면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가겠다라는 예측이셨군요. 네, 대신증권 최직 팀장님의 12월 전반적인 전략,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신 대표님이 보시기에 1940선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까지 성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현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대략 들어보죠. 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재정 절벽 이슈를 비롯한 전반적인 그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인 공조의 그 교착 상황들, 교착 상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그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급 요인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 시장 내 급격한 어떤 그 1950선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 상황들로까지 발전하기엔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 체력 상황이 상당 부분 좀 취약하다라는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경제 펀더멘탈로 좀 돌아가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시장 자체도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뭐 지금 현재 뭐 글로벌 IB들 그리고 국내 어떤 그 연구 기관들 모두 다 내년 어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자체를 3% 이내로 지금 잡고 있다라는, 결국은 중장기 저성장 국면이라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은 당분간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중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가 거의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주식에도 거래가 마르는, 돈이 별로 돌지 않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이런 거래 자체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될 건지, 그에 앞서 왜 이렇게 거래가 또 끊겼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정책의 공조에 사실상 그동안 시장 내 투자자들 많은 부분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요, 뭐 유로존에서도 계속되는 어떤 그 양적 완화 부분, 일정 부분 막을 내리면서 지금 현재 공조 상황에서 그 교착 상황에 좀 빠져 있다.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연말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연말로 다가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1년간의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지키는 그런 상황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뿐이지, 새롭게 수익률을 창조해내거나 새롭게 모멘텀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관 투자자, 그런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드물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수익률 지키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 오히려 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그 좀 다소간에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가져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시장 내에서 버텨주느냐 안 버텨주느냐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는 어떤 그 버팀목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죠. 미국에서 그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 소송 부분, 지금 내일 그 최종 심리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뭐 혹자는 지금 현재 그 배심원들 판결 자체가 상당 부분 뭐 의혹이 많이 있고 좀 뭐 부정확하다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불과 한 2, 3개월 전에는 애플 컴퓨터를 사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를 파는 상황이었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은 다소간 시장 내 전반적인 우리나라 투자자들 비롯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조차도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안 버텨주느냐가 지금 현재 지수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중국 증시의 급등 부분이 야기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뭐 석유화학주의 어떤 그 호남 석유를 비롯한 전반적인 상승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혹되시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마찬가지고요. 거래소 종목 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매수, 눈에 띄는 매수 종목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의 순환매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하방에 있는 주식들이 되겠죠.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들과 관련된 장비 업체도 좋겠고요. 부품 업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IT 외에는 지금 현재 섣부른 어떤 그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상 IT 외에 다른 것에 답이 별로 안 보이는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것을 소위 순환매라고 하더라고요. IT 빼고 돌아가면서 다 오르는. 그럼 돌아가면서 오를 때 주식을 다 좀 현금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 관련 산업재는 오늘 정도의 반등을 이용해서 또 조금 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중국 관련주들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뭐 오늘 급등 부분 사실은 중국 증시의 상승조차도 중국 현지에서는 왜 오르는지 조차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석유화학주들 오른다, 상승을 한다, 조금 좀 과장된 어떤 그 매수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역시 중국 관련된 그 내수 소비재에다만 좀 국한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좀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은 1년 동안 만들어왔던 수익률을 지켜나가는 시장이라는 것, 그 지키기 위한 그런 시장이라는 것 따라서 다소한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계속 연말까지는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지키는데 안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IT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IT 비중이 확 늘어나는 겁니까? 제가 미처 몰랐는데 안경을 바꾸신 것 같아요. 안경에 또 바꾸시고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가 있는지. 네네. 이번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사실상 연말로 다가가서 결국은 G2 소비에 우리가 이제 그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G2 소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 아무래도 IT, 특히나 스마트 관련해서 2년 전, 3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작년에 특히나 그 어떤 그 혁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시장 내 그 화두로 올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기기는요 혁신 관점이 아니라 진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 좀 우리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진화라 하면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보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년 상반기 뭐 삼성전자에서는 휘는 스마트폰,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그런 예정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 스마트 기기들 신제품 출시, 뭐 애플 컴퓨터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갤럭시 S4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뭐 특히나 내년 한 2, 3월경에 갤럭시 S4가 새롭게 출시된다는 그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린 어떤 그 스마트 기기의 진화 부분에 조금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맞물린 것이 결국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뭐 카메라 뭐 렌즈라든지 전반적인 무슨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상황들, 뭐 IO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요. 스마트 기기의 진화 과정의 한 가지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연말이면 얘기가 되는 것이 있죠. 그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뭐 LG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설비 투자를 상당 부분 줄인다라는 그런 얘기들, 루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 연말이 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내년도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통신 관련 장비주들 분명히 어떤 시장 내 새로운 테마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를 하시고 이쪽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 나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뭐 배당주라든지 뭐 자산 관련, 자원 관련주들 지금 현재 뭐 자원 관련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풍산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신 관련주들 배당 관련해서 시장 내 관심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들 연말 포트폴리오에서는 꼭 빼트려 놔서는 안 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지훈 대표님, 근데 포트에 그때 성장을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던 모바일 게임주가 없어요. 네네, 모바일 게임주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전 애니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한 상승 부분 많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안정적이면서 고성장 어떤 그 틈새 종목이다라는 틈새 업종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눌리고 있는 것이 모바일 게임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보다 앞으로의 상황들 그리고 어떤 그 중국 관련 성장, 모바일 그 게임 관련된 컨텐츠의 성장들로 인해서 이미 시장 내 일정 부분 좀 많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 지금 현재 뭐 애니팡 관련된 뭐 그런 하루 수익이 상당 부분 한 20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그런 얘기 우리 시청자분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한때는 월간 20억 이상의 순매출, 뭐 순수익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1억 미만으로 지금 이익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들, 결국은 굉장히 빠른, 상당 부분 빠른 순환매, 그러니까 그 교체 주기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그 교체 주기가 빠르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주는 다소간 이제는 조금 좀 접어보자라는 말씀, 그 접어보라는 견지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공격적인 투자는 맞지 않는 12월. 우리도 IT로 좀 비중을 늘려서 한번 수익을 잘 지켜보자는 전체적인 톤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모바일 게임주는 포트에서 조금 빼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를 알아보는 시간 테마 톡톡 코너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는요. 아무래도 게임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테마주이지만 오늘 방향은 아래쪽으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와 게임빌의 경우에는 결국 어제의 반등이 팔라는 신호였을까요? 팔기를 놓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 찍고 있고요. JC는 계속 아래쪽으로 연 저점을 갈아치우고 있죠. 소프트맥스도 오늘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내려앉고 네오위즈 게임즈, 네오위즈 관련 3인방은 아시겠지만 오늘 일렉트로닉 아츠와 좀 악재가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크게 밀렸다가 마이너스 7%대가 지금 그나마 밑골이 달린 거거든요. 오늘 주가 14만 원을 깨뜨릴 뻔했었습니다. 분위기 안 좋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금 괜찮은 빨간불 들어온 쪽을 보니까 오늘 타이어가 연을 달리네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차트적으로도 바닥 짚고 돌리는 차트.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는 지금 61선까지 일단 회복해 주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테마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이 IT 부품 쪽인데요. 자, 거의 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RF텍, 그리고 이렌텍. 자, 이렌텍도 뭐 신고가이고요. 오늘 또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이죠. 6, 7% 뛰면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 있고 크로바 하이텍은 아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쪽 무선 충전 테마 오늘 또 조금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RF텍 약간 눌리는 것 같지만 ENF 테크놀로지 모두 신고가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자, 큰 수익을 안겨줬고 최근에 사신 분들께는 눈물만 안겨주고 있는 게임주 급락 원인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가서 이기택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우리 개인분들이 투자하기 좋아했던 그리고 수익 내기 어쩌면 굉장히 좋았던 게임주가 최근 급락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원인 어디에 있나요? 예, 제가 게임주 항상 말씀드릴 때 게임주, 엔터주 묶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파티는 즐기되 문가에서 좀 즐기자. 대신 파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나올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게임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의 연중 고점치를 최대한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서부터 7만 6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차익 실현 욕구가 팽배해져 있었고 시장은 확대되고 성장성은 있지만 그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는 고평가다라는 게 시장의 논리였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즐기되 파티를 즐기되 문가에서 좀 즐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하락폭이 깊었고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엔터주에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게임주로 퍼져가는 양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평가 앞서서도 이제 빠른 교체 주기와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게임주, 특별히 모바일 게임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잘라야 좋은지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대응법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고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고 61선 부근에서 일단 시장 전망치가 새롭게 재편될 때까지 좀 인내가 좀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등이 나오면 일단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서 뭐 일단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할 매수를 좀 더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충격 욕구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자제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 그리고 게임빌 그리고 게임빌 위메이드 JC 같은 경우들은 사실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 받았던 건 사실이고 미래 실적까지 다 끌어다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히트작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추가적인 매수는 좀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짧지만 한마디 더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요.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런 주식은 없겠죠.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을 찾아가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거래량을 좀 일단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어느 한쪽은 밑으로 많이 팔겠지만 어느 한쪽에선 받아갔기 때문에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생긴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100만 주 이상 넘게가 거래가 터졌고 그런 거래량 속에서 손바뀜이 나타났다고 하면 오늘 받아간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자리가 모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컴투스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예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져 있는 4만 5천 원대 구간에서는 일단 바닥 다지가 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예상이 되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61선 정도까지 반등 오면 팔자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강조하신 것 게임주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말자는 대응법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의 대응법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분들 게임주 추가 매수 하지 마십시오. 일단 전문가 얘기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두 번째 테마로 준비한 것이 아까 타이어주였죠.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고 한국 타이어 월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지금 한국 타이어 월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도 지금 차트적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KTB 투자증권으로 가죠.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자동차주도 뭐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 괜찮고 이제는 타이어까지 흐름이 좋아지네요. 네, 역시나 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약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에서 뭐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 합자법인인 이 베이징 현대 그리고 기아차 중국 합자법인인 둥펑위에다 기아 같은 경우 11월에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 9만 한 8,880대 888대, 그러니까 한 10만 대 정도 되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만 299대, 한 5만 300대 정도 되는 규모로 판매가 됐고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 같고 일단 중국 쪽에 법인이 설립되고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을 좀 거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들의 어떤 이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파급력,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입증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또 신차 효과까지 연말로 갈수록 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약진은 뭐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SUV 판매량이 굉장히 다른 시장보다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이 전방 업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국내 타이어 업체들, 뭐 자동차 부품 업체들 모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뭐 사실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 업체나 타이어 업체들의 프리미엄을 좀 더 부여하는 이유는 역시나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도 납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품주와 타이어주가 완성차 업체보다 조금 더 이 프리미엄을 더 받는 이유였었고요. 타이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던 이유는 역시나 원재료 가격인 이 고무 가격이 굉장히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 타이어 가격이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타이어주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뭐 북미 자동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지 이 뉴스도 좀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완성차 업체보다 조금 더 좋게 봐줄 수 있는 타이어주,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 3인방 정도가 있잖아요. 각각 어느 정도의 매수 들어가면 좋을지 가격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사실 한국 타이어의 전신인데요. 최근에는 이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 타이어를 분리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한 6천 원대 매수를 하시고요. 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많이 강하게 뽑았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봉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나서 매수에 좀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17,4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반등세는 무섭게 나오고 있지만 다른 타이어 회사에 비해서 넥센 타이어는 조금 밸류에이션은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세계사 중에 가장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모그룹의 이슈들이 아직까지 좀 잠재되어 있고 재무 구조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잔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디스카운트는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13,000원 정도 한 번은, 그러니까 세 타이어 회사 모두 한 번 정도 음봉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탑픽은 역시나 한국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 다 음봉심에서 했으면 좋겠다. 타이어 관련주, 특별히 한국 타이어는 약간 더 눌릴 때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앞서서 신승윤 대표님도 지금 시장에서 볼 건 IT밖에 없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날 이렇게 부품주도 잘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로바 하이텍, RF텍, 이렌텍, 네, 택자로 끝나는 종목도 아주 시세가 좋고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요. 저희가 한맥투자증권으로 가서 듣고자 합니다. 변원규 대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11월 달 내내 시장에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이쪽에 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보면 삼성전자가 비싸다 할지라도 부품주 쪽을 샀으면 수익이 계속 쌓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고가 내는 이유, 지금 좀 섹터가 여러 개로 갈리잖아요. 탑픽 종목은 없는지,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은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휴대 IT 부품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강세 요인으로는 일단 그 미국 소비 시즌과 그리고 중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그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진작이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특히 그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업체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실적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최근 많은 보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달리 최근에는 그 보급형 스마트 기기의 매출 증가가 새로운 그 IT 부품주들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태블릿 PC 시장,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급형보다는 보급형 위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 스마트폰 그 부품주들도 보급형 위주의 부품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신고가 내는 그룹들을 저희가 묶어서 좀 오늘의 흐름을 봤는데 오늘 한번 상한가 들어간 무선 충전 쪽에 있는 종목도 있는 것 같고 추세적으로 굉장히 신고가 그룹을 계속 달렸던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투자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도 좀 등장을 하는 그런 섹터가 될 텐데 어떤 쪽이 좀 유망합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이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요. 사실 저도 계속 네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기술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일단 몇 가지 그룹으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무선 충전 관련해서 오늘 크로바 하이텍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 전기에서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초박형 무선 충전 모듈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무선 충전주들이 잘 크게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로는 크로버 하이텍, RF텍 등이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관련해서 최근에 휴대폰이 고가화되면서 휴대폰 케이스도 덩달아 이렌텍들의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LCD 부품으로는 ENF 테크놀로지와 디스플레이텍 등이 있고요. 또한 기타 뭐 스마트 기기 부품으로는 서원인텍, FTA 그리고 BH 등이 있는데요. 제가 꼽아드릴 탑픽 종목은 금일 그 BH를 추천드리겠습니다. BH는 FPCB 전문 생산 업체로서 연성 회로 기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내부에 있는 그 회로 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매수가는 12,000원 지금 정도 수준이면 적당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무선 충전,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LCD 부품 여러 가지 신고가 내는 IT 부품주가 많이 있지만 BH라는 종목을 오늘 신고가 내에도 불구하고 사볼 만한 지금 사도 좋다는 종목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BH를 사시고 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알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BH가 하는 일요. 그 휴대폰에 보시면 각 부품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전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PCB고요. 그러니까 그 회로 기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2,000원 현재 정도의 매수해서 14,000원까지 노려보자. BH가 IT 여러 가지 신고가 내는 부품주 가운데 탑픽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시 40분 현재 코스닥의 낙폭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495선 1.4% 마이너스권이고요. 코스피는 괜찮은데요. 1940선 후반으로 외국인이 다시금 장 초반처럼 사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번엔 일주일 동안 샀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이어리부터 열어볼까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한 분씩 만나서 다이어리를 써봤는데요. 자, 지금 현재 승률 1등은 FTEN의 박지훈 과장님이시네요. 최근 들어 왕관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박현상 대리의 락앤락, 그리고 이정복 대표님의 테라세미콘. 어제 급등 이후 추천받았던 테라세미콘도 추가 상승, 락앤락도 조금씩 수익이 쌓여가고 있네요. 동양 EMP는 신고가 부근에서 5일선 조정받을 때 샀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은 안타깝게도 아니고요. 포비스 TLC 이기택 과장님의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어제부터 반등 포인트 잡고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손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눈길을 끄는 것은 박지훈 과장님의 FTEN이죠. 자, 우리 박지훈 과장님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쉽게도 윗꼬리가 달렸지만 아까 장중한테 12%나 급등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윗꼬리 너무 아쉬워요. 근데 오늘 급등 사유부터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코스닥 쪽 장세라고 하는 건 선택과 결국 집중의 어떤 그런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었고
전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한번 자리가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환경적 요소가 다 있었죠. 하지만 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특히 오늘은 이제 대형주 중심의 그런 장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이 좀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닿는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1차 가격이 일단 3,400원 정도까지 일단 봤지만 일단 오늘 뭐 조금 뭐 110원 정도 모자랐던 부분까지 3,39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 지금 투자 시기를 좀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충분히 한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의 물량을 일단 현금화 확보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이 조금은 선명하고 어쩌면 소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삭빠른 그런 전략이 조금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취해도 무방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물량들을 만약에 매도하거나 나머지 기존 물량들은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 왜냐하면 일봉상의 어떤 접근은 좀 무리할 수 있어 보이겠지만 이 종목은 주봉과 월봉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회사에는 다분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FTN이 오늘 급등하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 일단은 수익을 절반 정도는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대응법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화를 잘 드렸던 것 같네요. 박지훈 과장님의 FTN이 AS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좀 답답해요. 우리 전진우 과장님 만나보려고요. 전진우 팀장님이시죠? 아이러브 스탁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동양 EMP. 예, 이거 이제 신고가 조정받았을 때 이제 살짝 들어갔는데 어제 좋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상으로 오늘 빠져가지고 일단 전고점 딱 그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좀 멈칫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현재 지금 한 16,000원대 좀 시장 하락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지난주 좀 종목 접근했던 거는 그 실적 성장이랑 그 좀 지역적인 수급 추가적으로 그 상승 이끌 걸로 좀 봤는데 뭐 한 주간에 그 뭐 실적 전망치가 바뀌었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수급의 변화가 생겼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나 뭐 꾸준히 좀 매수 이어졌고 기관들 한 이틀 정도 매수하고 3일 정도 쉬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매수는 없었지만 매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매수 주체의 포지션이 바뀐 거 없고 약간은 뭐 기간의 조정 정도로 좀 보고 싶고요. 다만 좀 이번 주 다만 좀 외적으로 최근에 좀 IT 부품주들 좀 급하게 상승한 거랑 오늘 좀 하락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는 관점은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목표가 2만 원이랑 손절가 15,000원 유지하고 조금 더 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코스닥이 좀 흔들리면서 낙폭이 약간 더 커지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하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예, 밝은 목소리로 오늘 종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도 좀. 이럴 때 사면 또 수익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런가요? 예. 저 오랜만에 좀 다시 제약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조금 꾸준히 상승을 줬던 섹터가 IT 섹터랑 제약주 섹터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지난달 뭐 모바일 비에 관련된 종목들에 좀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저 역시도 뭐 좀 전에 동양 AMP도 좀 약간 하락을 했어도 들고 가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IT 부품주들의 좀 긍정적인 시각은 꾸준히 갑니다. 근데 다만 좀 너무 급하게 갔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가자는 걸로 좀 다른 쪽 섹터 제약주 섹터에 말씀드릴 거고 CTC 바이오 좀 소개를 드릴게요. 회사는 좀 동물의약품이랑 인체의약품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 인체의약품 쪽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 계량신약을 개발해서 해외에서 임상을 좀 진행 중 완료했고 유럽에서는 또 허가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말에는 고혈압 치료제나 뭐 조루증 치료제 이런 것들 판매 허가 앞두고 있고요. 동물의약품 쪽에서는 사료 효소제 시티자임이라는 거를 해외에서 뭐 브라질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중국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판매 허가를 좀 가시에 갈 계획인데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건 뭐냐면은 이런 계획들에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건 뭐냐면 글로벌 제약사인 캐틀랜트라는 제약사랑 지난 9월달에 좀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면서 그 해외 선진 시장의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성장 모멘텀들이
그 캣탈런트를 통해서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좀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을 하고 내년도에 올해 대비 한 72%, 66% 상승한 1,700억, 250억 이상의 큰 폭으로 좀 실적 개선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가격대 뭐 좀 단기적으로만 일단 좀 말씀드리면은 좀 길게 보면은 EPS 내년도 EPS 대비해서 한 1,200원 잡고 제약업종 평균 그냥 실적을 내고 있는 제약업종들의 평균 한 20배 정도,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 약간 추가하면 한 3만 원 정도를 시장에서는 한 적정 목표가로 바라는 보는데, 단기적인 움직임 안에서는 오늘 종가 부분에 좀 오전에 좀 떴네요. 종가 부분에 좀 접근을 하면은 뭐 26,5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고요. 손절가 한 2만 원을 좀 잡고 좀 러프하게 좀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이 가셔야될 수 있고 무엇보다 내년도 실적의 일을 통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CTC 바이오 목표가 2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날 사도 요즘 이런 종목 잘 가더라고요. 다음 주 수익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람스탁 전진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자 일정 1부는 마치겠습니다. 혼조세로 끝낼 것 같은데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